오늘 행간을 제가 좀 기다렸어요. 네. 오늘 행간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히던 게 있었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재직시설 사용했던 업무용 PC인데요. 예. 이 컴퓨터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복구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무용 PC 자료 삭제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검찰이 그 PC 다오, 그 PC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했더니 했어요. 했고 뭔가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아니, 깡통 제출조차 컴퓨터?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깡통 컴퓨터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예.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예.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달라고 이미 하는데. 제출 방식으로 대법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예. 하드디스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 PC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뉴스의 행간은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긴 들었어요.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처음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MB 때 아니에요, MB 때? 맞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효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2010년 7월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를 불러서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수원의 한 업체에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가서 디가우징을 했다. 바로 이게 디가우징. 이때 디가우징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예. 장 전 주무관은 이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예. 대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게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디가우징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한 디가우징입니까?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법원 이런 입장은 아이러니가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임 법관의 전산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아, 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그가 쓰던 컴퓨터는 디가우징 해버린다. 자료 삭제해버린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문 쓰는 게 주 업무인데 예. 뭘 숨길 게 많아서 디가우징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디가우징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있어요. 자료 제가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는 거 삭제하는 것과 아예 디가우징은 달라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쓰던 컴퓨터를 인수인계하면서 뭐 자료 삭제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지 그거를 막 디가우징 업체에 보내는 이거 회사 컴퓨터를 그렇게 하는 일은 망치로 없는데. 부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하드를 쓸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정말 만드는 건데.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인간.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맸다입니다. 오해 살릴 했다는 얘기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딱 그렇습니다. 디가우징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아하. 당시 판사들이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예. 법원 행정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던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컴퓨터를 깡통으로 만들었을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해당 PC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디가우징은. 사용자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그럼 그걸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 컴퓨터 싹 지워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립 서비스였나? 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 태도를 보면요. 위기 모면용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컴퓨터 깡통이죠. 공용 휴대전화, 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전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PC에 들어있던 전체 파일의 0.1%인 410개 파일만 검찰이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대법원이 검찰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수사하라는 건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깡통 PC가 된 대법원장의 PC.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2010년 7월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를 불러서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수원의 한 업체에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가서 디가우징을 했다. 바로 이게 디가우징. 이때 디가우징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예. 장 전 주무관은 이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예. 대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디가우징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한 디가우징입니까?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법원 이런 입장은 아이러니가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임 법관의 전산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아, 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그가 쓰던 컴퓨터는 디가우징 해버린다. 자료 삭제해버린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문 쓰는 게 주 업무인데 예. 뭘 숨길 게 많아서 디가우징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디가우징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있어요. 자료 제가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는 거, 삭제하는 것과 아예 디가우징은 달라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쓰던 컴퓨터를 인수인계하면서 뭐 자료 삭제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지 그거를 막 디가우징 업체에 보내는 이거 회사 컴퓨터를 그렇게 하는 일은 망치로 없는데. 부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하드를 쓸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정말 만드는 건데.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인간.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맸다입니다. 오해 살릴 했다. 예, 했다는 얘기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딱 그렇습니다. 디가우징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아하. 당시 판사들이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예. 법원 행정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던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컴퓨터를 깡통으로 만들었을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해당 PC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디가우징은. 사용자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그럼 그걸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 컴퓨터 싹 지워라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오늘 행간을 제가 좀 기다렸어요. 네. 오늘 행간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히던 게 있었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재직시설 사용했던 업무용 PC인데요. 예. 이 컴퓨터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복구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무용 PC 자료 삭제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검찰이 그 PC 그 PC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했더니 했고 뭔가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아니, 깡통 컴퓨터?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깡통 컴퓨터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예.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예.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달라고 이미 하는데. 제출 방식으로 대법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예. 하드디스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 PC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뉴스의 행간은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긴 들었어요.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처음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MB 때 아니에요, MB 때? 맞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효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